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을 진행할 금융소비자 보호실의 이영준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소법은 작년 3월 5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같은 달 3월 25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올해 3월 25일부터이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는 올해 9월 25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소법의 제정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금융상품 판매업 및 금융상품 자문업의 시장 질서 구축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소법은 금융부문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통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전법상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조항을 금소법으로 통합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금소법은 총 8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제4장은 6대 판매 원칙 관련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장은 청약 철회권, 계약 해지권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소법의 앞으로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강화되고 금융기관의 의무 또는 제재사항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권리인은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후 구제 측면에서는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재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측면은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가 도입되었습니다. 6대 판매 규제가 도입이 되었으며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제재 사항은 금전적 제재와 형벌로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면은 행정처분입니다.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위는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 제한 명령권을 발동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법상 예금, 투자성 상품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보장성 상품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상품, 대출성 상품은 은행법, 저축은행법상의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신협의 예적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협공제가 해당이 되고요. 대출성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신용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수법은 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소비자를 금융소비자로 전문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국가, 한국은행 등 주권상장법인 등을 의미하고 일반 금융소비자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도 해당되게 됩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채널, 판매업자를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업자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회원조합, 그 다음에 신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중개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대출모집인 등이 해당됩니다. 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소법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주체는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이 되며 5인 미만의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대리중개업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속 임직원, 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 통제 기준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으로서는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개선 의무, 신설 변경 시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판매 원칙입니다. 금소법은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의 적용 상품은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변액보험, 실적바당 상품이 포함이 되고 투자성 상품, 대출수 상품이 적용 대상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는 적합성 원칙은 계약 체결에 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에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의 적용 대상 금융상품은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변액보험,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인 경우에는 주택담보, 증권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의 파악 고객 정보는 금융상품별로 거래 목적, 재산 상황, 상품 취득, 처분 경험 또는 그 밖의 정보를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상품은
보장 기간, 위험, 기대 이익, 손실 수준. 투자성 상품인 경우에는 투자 기간, 기대 이익, 손실 수준. 대출성 상품은 대출 용도를 거래 목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은 자산, 소득, 부채, 법인인 경우에는 회계 정보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품 취득 처분 경험 또는 그 밖의 정보로서는 보장성 상품이나 투자성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 취득 처분의 목적, 금액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인 경우에는 신용점수, 변제 계획, 금융상품 이해도, 연령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의 판단 기준인데요. 투자성,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목적, 위험 감수 능력, 금융상품의 취득, 처분 경험, 금융상품 이해도를 적합성,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적성성,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의무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시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핵심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 의무 이행 시 주요 사항에 대한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설명 의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통사항으로서는 부가 서비스에 관한 내용,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 보장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대출 금리, 금리의 변동 여부, 중도 상환 수수료, 상환 방법, 금액, 이자율,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의 네 번째 원칙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입니다. 불공정 영업행위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타 보장성, 일부 투자성, 예금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한 금융상품으로는 보장성 상품, 일부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금지 내용은 공통사항으로는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 변경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해서 편익을 요구하는 제공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 대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년 내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기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소비자의 신용정보 등을 이유 없이 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담보 보증을 취득할 때 포괄 근담보, 포괄 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의 5번째 원칙인 부당 권유행위 금지입니다.
부당 권유행위 금지는 계약 체결의 권위 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 권유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공통사항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지하지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는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 정보가 왜곡해서 존재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의 마지막 원칙으로서 허위 과장 광고 금지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될 내용,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 유형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 광고를 구분하고 협회 등에서 회원사의 광고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조합의 금융상품, 업무 광고에 대해서도 향후에 중앙회에서 그 광고 심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필수 포함 사항은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길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의 명칭, 내용,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손실 반응 가능성, 보험료, 보장 내용, 대출적 상품에 대해서는 대출 조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 등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 금지 행위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등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부분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입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위반 시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일방적 해지 요건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행사 요건, 행사 기한, 해지권 거절 사유, 무조건 해지 사유, 행사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을 안 날로부터 2년,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의 구체적 내용은 계정 요건, 행사 요건, 해지권 거절 사유, 무조건적인 해지 사유, 해지 효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 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두 번째 부분입니다. 판매 제한 명령입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금소법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이중책임 전환으로서 금융회사의 설명이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 과실에 대한 이중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부분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판매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판매 원칙 위반 시 1억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인데요. 금소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해서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상품으로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은 보장성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일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이 제공이 된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로서 소송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조정이탈 금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은 분쟁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열람 요구권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분쟁 조정,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하는 관리하는 자료를 열람 요구 시 금융회사는 이를 수용할 의무를 금소법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금소법은 금융상품 자문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소법은 집판업자의 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집판업자에게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모집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법상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 모집인을 법상 감독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출 모집인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소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